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어느 작은 폐교. 이곳에 가면 조선시대 무기고를 연상케 하는 전시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다양한 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병장기라고 하죠. 병장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병장한데 중국선 이거 보고 이제 저기 연검이라고 하지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거 보고 요대검이라고 해서 요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게. 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댕기고 이제 그런. 뭐 이런 건 그 이순신 장군 다 제안한 건데 싸운 거 아니고 현충사에 가면 있어 이게. 마음이 이제 편치 않을 때 어떤 정신 수양용만 이제 사용했던 칼이에요 이거. 이거는 98년도에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사인에 이제 당금질을 해서 만드는 거는 제일 먼저 최초 만드는 거 내가. 뭐 연애 호랑이 달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 이제 그 사합이 딱 맞았을 때 그 2시간 내에 이제 당금질이 끝난 거를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완성을 짓는 거기 때문에 좀 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 궁에서 관아리에서 할 때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가 없는. 호랑이가 4번 겹치는 시간에 담금질하고 칼날에 악한 기운을 막는 글귀와 별자리를 새긴 사인검. 오늘날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요? 집안에 뭐 우환이라든지 뭐 제가 꿈자리가 뭐 너무 부산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든지 이제 또 이제 어떤 부적 개념으로 벽사검으로 이제 그 가져가는 분이 더 많지. 전통 야철 도검 부문 기능 전승자인 이상선 장인. 이상선 장인은 사인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도시를 떠나 시골 폐교의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끓이는 건 한 900도, 800도. 먼저 펄펄 끓는 가마에서 검의 재료인 강철을 달굽니다. 이게 한 5kg 나가는데 5kg. 완성 재료는 2kg도 안 돼. 아. 1kg 한 800밖에 안 나. 벌겋게 달궈진 강철을 두드려 칼날의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강철을 두드리는 기계도 장인이 직접 고안해 만든 겁니다. 그리고 60년대 그때는 다 사람이 때렸는데 지금 이거는 크게 이제 내가 쓰기 좋게 만든 거고. 사람이 때리려면 3명, 4명이 있어야 하는데 3명, 4명이 인건비를 계속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세게 여러 번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어서 발로 강약을 조절해 준다고 하는데요. 계속 막 세게 때리면 안 되지. 그 강약을 약간 조절하시는 거네, 발로. 이게 그럼 한 몇 번 정도 담금질했다 볼 수 그거 있어요? 우치기 하러 기계가 두드리는 거고 쟤는 달궈지면 스케줄이라고 이게 자꾸 나와 이런 게 달궈지는 거. 수만 번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쟤도 두드리는 한계가 있어. 너무 많이 달궈서 계속 두드리면 나중에 쇠 자체가 없어져. 무더위에 펄펄 끓는 가마 앞에서 일하는 고된 작업. 이른인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 아들이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맨날 생겨요. 네, 할 때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숯을 꺼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참 떼면은 슬러시가 녹아가지고 이제 저 밑에 바람 들어오는 데가 매요.
다 막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막히면 온도가 안 올라가. 가마도. 중간중간 막힌 바람 구멍까지 뚫어가며 일하려니 더 힘이 드는데요. 철을 두드릴 때마다 온몸에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어마천하게 밥도 못 먹고 온몸이 울리지 않아요? 손 떨려갖고 밥도 못 먹고. 아, 드디어 원하는 폭과 두께의 철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져가서 연마해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작업실에는 장인이 직접 만든 기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조그만 칼 뭐 만드는 거 있는데 큰 거 만드는 기계. 칼날 가는 기계를 이용해 양날을 세우는데요. 의자가 장인의 움직임에 따라 스르르 움직이네요. 이게 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럼 이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왔다도 갔다도 오고 그 앉아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회장님 마냥 돌아가는 의자는 아니어도 왔다 갔다 하는 의자 앉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게 아마. 칼날을 갈면 마찰 때문에 뜨거워지는데요. 열도 식힐 겸 녹을 방지하기 위한 용액에 잠시 담궈줍니다. 녹이 올라오잖아. 근데 이거 뭐 금방은 녹 안 나지면 그냥 녹이 안 나고 그 기계 가공할 때는 다 일부러 써거든. 검은 날을 전부 세우지 않고 앞부분만 날을 세운다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날 길이가 칼날 길이가 저기 70cm라고 보면 한 25cm 정도만 날이 쓰고 그 3분의 2는 두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칼 맞고 화살도 쳐내고 창도 쳐내고 앞핀 방패. 갑자기 두 개의 칼날을 가져온 장인. 이제 인시에 그 당금질이 들어가려면 이제 요 상태까지 이제 그럼 요 상태면 연마가 한 85% 정도 끝난 거거든요. 인시에 당금질을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거먹게. 궁에서 이제 그걸 주관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고집을 하는 거지. 12년에 한 번 돌아오는 호랑이가 4번 겹치는 시간에 준비한 칼날들을 담금질 하는데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인시에 담금질을 해야 칼에 악한 기운을 막는 힘이 담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2시간 안에 완성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2시간에 이걸 완성품을 짓는 거는 그건 구신도 못해. 인시에 담금질을 하고 나면 칼날에 글귀와 별자리를 새기는데요. 상감을 그 조각을 상가병. 상감. 상감은 금속에 원하는 무늬를 새긴 뒤 그 안에 금, 은, 보석 등을 채워 넣는 공예 기법을 말하는데요. 사인검의 칼날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영험한 글귀와 문양을 상감합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우주의 정기로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베어내어 바르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끌과 정을 이용해 새기다 보니 2달이 꼬박 걸린다고 하는데요. 아플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왜 거기가 아파요? 이 때리는 충격에 그 다 5번은 가야 돼. 아, 파는 걸요? 그게 파내고서 오늘 박어야 네. 은이 안 빠지.
은실을 두드려 넣으며 파낸 곳을 채우는데요. 은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파서 은을 박을 때는 이 핵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속이 깊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좁은 데서 은을 때려 박아서 안이 가서 확 퍼져야 은이 안 빠지지. 사인검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 일부터 금속 공예까지 다 배워야 했다는데요. 이거는 가란자를 만드는데 사람이 9명이 붙어. 9명이요? 예전에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배울 때 이 칼 공방에서 배운 거 아니야 나.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학. 혼자. 지금 내가 거의 1세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 저기 해방되고서. 어떻게 그럼 연구하셨어요? 이거를 다? 그 비쳤지. 지금 같으면 안 했어. 영친왕 제사를 보러 갔다가 전시된 사인검을 보고 첫눈에 반해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장인.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사인검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칼날에 은이나 금으로 글귀와 별자리를 상감한 뒤 곱게 갈아내면 신비스러운 사인검의 칼날이 완성됩니다. 한 2개월 정도 봐가지고 상감 냈는데. 이번에는 칼자루를 만들 차례인데요. 동으로 만든 칼자루에 해와 달이 담긴 전통 문양을 조각합니다. 그리고 표면을 곱게 갈아내는데요. 이거 너무 갈아서 무늬가 다 사라진 거 아닌가요? 착색물이 그런데 착색물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무늬가 진하게 살아납니다. 저기 소음지인 같은 거 들기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거름으로 착색을 했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물이 나오고. 드디어 왕의 위엄이 느껴지는 칼자루가 완성됐습니다. 12년을 기다려 담금질한 칼날이지만 만들다가 30%는 잘못된다는데요. 사인검 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장인은 길이 남을 명검이 되길 기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물건 평가하는데 그건 내 물건 평가. 명검이라는 칭호를 받으려고 3대가 올라간 다음에 명검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 100년이 흘렀을 때 그 칼의 변형이 없이 그대로 이제 유지했을 때 그럼 그 집안에 100년 동안 편안했다는 거예요. 늘 곁에서 힘든 길을 함께 해준 아내 명자 씨. 하지만 그녀도 한때는 그만하자고 남편을 말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먹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만하자. 우리 둘이 나가서 벌어도 얼마고 우리 살 수 있다. 그때 마누라한테 내가 한번 되게 한번 뭐그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막 뼈가 아플 정도로 막 생각하면은 안 좋아. 다 잊어버렸어. 아니 나는 100점 만점 99점. 진짜로. 너무 잘해주니까. 그 정도예요. 아니 100점 아니고 1점 모르게 1점 빼야지. 그거 만족이 안 되잖아 한 가지는. 1점은 뭐가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거. 돈 못 버는 거. 그건 생활에 돈이라는 존재가 1점밖에 안 되네. 그 나머지는 그냥 다 행복 지수네. 그렇지. 비록 돈은 많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하며 사이좋게 사는 것, 그것이 부부의 행복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꼭 한 게 있다는데요. 바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는 유교 천지신명 땅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좋은 마음으로 그냥 작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향 피고 작업실로 가. 그 이제 거기에 대해 쳤던 일과예요. 평온한 마음으로 칼을 만들어야 다치지도 않고 칼이 잘 나온다는데요. 흰 거 한 마리 넣은 거 이건 도 칼이 생긴 것도 다르고. 오늘은 조선시대 무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수련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내가 수련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시장에 내놨을 때 그 당시엔 일본도라는 그 개념이 너무 컸어. 그게 어떤 경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일본도만 지켜세우고 내 거 무시하면 나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 일본도보다 좋은 칼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게 왜 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칼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응. 칼이 사람을 컨트롤하면 안 되지. 사람이 칼한테 치면 안 되지. 끝에만 날을 세우는 검과 달리 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날을 세우는데요. 아유, 오늘 또 멋있게 하고 왔는데 왜 살쪘어? 살 좀 쪘죠? 왜? 부었어요. 멀리서 찾아온 반가운 손님. 대나무를 잔뜩 가져왔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검도하는 분이었는데요. 검도하는 분들에게 이곳은 사랑방 같은 곳이랍니다. 네네, 여기 와서 동호인들끼리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죠. 이 배기 각도가 일정할 때 그리고 단면이 일정할 때 그 사람의 수련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대나무 연속 3,000번 배기 기록을 지닌 한명화 검사. 자신에게 꼭 맞는 수련도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는데요. 이곳 이상선 장인의 수련도를 만난 뒤 20년째 이곳 수련도만 고집하고 있답니다. 장인의 영혼이 깃든 수련도와 검사의 눈부신 실력이 만날 때 최고의 검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검이 중요하죠. 좋은 검을 갖기 위해서 검사들이 끝없이 노력을 많이 하고 찾기도 합니다. 얼마 전 수리를 맡긴 수련도를 찾으러 왔다는데요. 근데 선생님 같은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엑스매듭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써본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내구성을 높인 거고 한번 잡았을 때 왠지 자신감이 딱 생기는 그런 손잡이거든요. 노끈이에요, 노끈? 가죠, 세모. 한명화 검사가 극찬한 수련도의 손잡이. 그 비결은 직접 꼬아서 만든 가죽끈에 있었습니다. 과하게 꼬면 끊어지고 어느 정도만 텐션을 잘 유지해서 빠져야 돼. 거리를 이용해 가죽끈을 꼬다니. 아이디어가 좋죠? 그렇게. 일반 시중에 저희가 원하는 이런 끈이 안 나와서 이렇게 꽈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요건 이제 촉근. 이게 땀이 나도 촉근은 끈적끈적해져요. 열이 올라갈수록 초가 녹으면 그래서 손에서 잘 안 빠지고 잘 돌지도 않죠. 그래도 원하는 검선이 잘 나오고. 초를 발라서 끈끈해진 가죽끈으로 손잡이에 십자 매듭을 짓는데요. 이건 그 숙면하기 싫어서 이건 내 나름대로 그냥 내가 저 모은 거야. 손잡이 매듭을 짓는데 온몸의 힘을 다 씁니다.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이게. 손가락이 얽혀가지고 부족해. 드디어 수련도가 완성됐습니다. 즐거웠지. 그런 게 뭐지. 천직이라고 할까. 발자지 뭐. 그렇지. 칼 만드는 거에 즐거움에 여태까지 살았고 거기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나이도 먹었고 거의 칼은 내 인생이지. 전남 광양에 있는 장도박물관. 이곳에 가면 다양한 장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장도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졌어요. 단지 은장도는 신분 사이에서 평민들이 가질 수 없었다는 것. 양반 이상의 계급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장도였습니다. 장도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뜻하는데요. 작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비녀예요, 이게. 비녀인데 이 집어넣게 되면은 비녀가 되고 빼면 비녀 장도가 됩니다. 보시면은 자, 젓가락이 달린 장도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독약 사건도 많았습니다. 젓가락을 갖다가 놓고 건강을 갖다 지켰던 거죠. 특히 관양장도의 경우에는 칼날에 일편심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일편심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조상님들은 참 이 작은 칼에다가 정말 깊은 삶의 깊은 철학을 두고 살아왔구나. 국가 무형유산 박종군 장도장. 장도를 만드는 작업장에 가면 수십 년은 된 듯한 손때 묻은 전통 공구들이 가득합니다. 장도는 이 작은 칼이지만은 공구가 가장 다양한 곳이 이 장도 아니냐.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뭐 이렇게 복잡냐 모르겠어요. 이 장도 하나 만드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177공정이에요. 장도를 만들려면 먼저 수초로 불을 피워 철을 달궈야 합니다. 강철이죠. 칼날은 모든 장도는 은이 아니죠. 강철이죠. 장식이 칼자루와 칼집이나 가운데 장식들이 은이었을 때 은장도로 합니다. 화로가 작아 보여도 화력이 대단하다는데요. 어차피 불을 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들하는 거예요. 불이 이제 사라진 순간부터. 손으로 풀무질을 해서 불을 키우고 화로의 온도가 1000도를 넘어 벌겋게 철이 달궈졌을 때 철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칼 등은 두껍고 칼날은 얇잖아요. 그게 맞춰서 두드려야죠. 대략 몇 번 정도 쳐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안 세봤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수천 번을 두들겨 야지만이 이게 나온 거죠.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작은 칼날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한참 동안 진땀을 흘려야 합니다. 좀 쉬가면서 합시다. 쉬가면서. 장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 공정이 177공정이 만만치 않아요. 저기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기서 이제 저게 힘들다면은 또 나라한테 조그마한 국 하나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저기 섬세함이 요구되는 것도 있어요. 1000도가 넘는 화로 앞에서 손으로 풀무질하며 철을 두드리다 보면 그야말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꼬박 3시간은 두드려야 원하는 칼 모양이 나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칼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10공장 정도 끝난 거죠? 한 공정. 이제 한 공장 끝난 거예요? 또 자른 게 딱 2공정이에요. 두드는 거 한 공정. 두드는 거 자른 거 한 공정. 그래서 2공정이죠.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칼 모양은 잡혔지만
칼등과 칼날의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칼대예요 이게 요즘 말로 치면 줄이죠. 예. 칼대로 이 배 부분을 딱 고르게 펴지게 깎아내는 거예요 지금. 두께가 날 부분은 얇게, 등 부분은 두껍게 이걸 보면서 이거 조절하면서 해야죠. 기계로 갈면 순식간에 끝날 일. 하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 손으로 다듬습니다. 잘 갈아졌어요? 예, 아니 저 배는 껍질은 다 벗긴 것 같아. 칼등과 배의 두께를 조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칼날을 세우는데요. 이게 두 개로 보이네. 왜 두 개로 보여요? 시력이 떨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나이 먹으면은 사람이 노화가 눈이 안 오겠습니까? 다 오지. 이게 슬픈 일이에요. 칼날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은으로 하는 공예 작업 차례인데요. 보면은 이게 일단은 아직 아빠가 이제 보는 게 사녀왔으니까 내가 이제 좀 했었어. 우리 큰아들 이수자. 아, 예, 이수자예요. 장인의 큰아들인 박남중 씨.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장도 만드는 기술을 배워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차예요, 차. 이게 여기는 이 정도 길이, 여기는 이 정도 길이다라고 이제 표식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팔각도가 또 유행했고 많이 나갔으니까 저 이제 정형화된 사이즈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보물 수준이죠. 네. 그래서 실제 길이는 저도 몰라요. 지금까지 재본 적이 없습니다. 은판을 잘라 모양을 잡은 뒤 녹인 은으로 빈틈을 이어줍니다. 장도 공구의 심장 바로 이 보레입니다. 아, 이 보레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장도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 장도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도는 아니죠. 그것이. 고래는 장도 표준 규격으로 된 공구로 여기에 맞추면 부품 조립이 쉽습니다. 보시면 이런 선들이 있어요. 그 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들겨야겠다 이 표시죠. 빨리빨리 닳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서 선대랑 지금 제 장도 차이가 몇 미리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전동 드릴이 아닌 핸드 드릴로 구멍을 내고요. 태극무늬 곡선도 손으로 만듭니다. 네, 팔각도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장식이. 이 다음부터는 꽃잎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은 장식으로 국화꽃을 만드는데요. 꽃이 정말 작습니다. 눈 좋아야 하겠어요. 이 정도는 이건 별로 세밀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세밀에 시옷도 안 됩니다. 꽃잎에 작은 무늬를 넣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정말 섬세한데요. 이거 제 얼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디테일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작품이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 써야죠. 아까 만들어 놓은 것에 국화꽃을 얹으면 은장식 완성. 그냥 이거는 오늘 팔각도 같이 조립하게 팔각도 좀 같이 해보라. 이건 모래 맞춤이라는 공정인데요. 계곡의 모래와 물을 이용해서 은의 색깔을 밝게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직 안 하면은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네. 하지만 더 밝아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잡고 합니다. 이게 모래랑 물이 같이 적절한 균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그 비율이 의도대로 안 됐어요. 높게 들어서 모래가 떨어지는 힘을 크게 주고 그래야 은에 있는 변색들이 잘 벗겨지니까 이거를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모래와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와,
이번에는 칼집을 만들 시간. 해보자. 물에 넣으면 가라앉을 정도로 무겁고 단단한 흑단을 골랐는데요. 엄청 단단하니까 이게 저기 일반 나무 같으면 진짜 잘라버리죠. 이 정도는. 이런 재료가 이제 앞으로 사기 어렵다니까. 이 지금 그 흑단이에요. 이거 흑단인데 흑단도 지금 현재는 이 가공된 거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흑단입니다. 일대 장인인 아버지께서 빚을 내서 흑단을 잔뜩 사놓으셨다는데요. 그때 어이가 없었어요. 와, 무슨 빚내서 그걸 해.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돈 주고 사도 못해. 물론 성경 지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말 아버지 덕을 많이 보고 있죠, 내가.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장도를 만드셨던 아버지.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젠 아버지가 그저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보면 아이스케이크 메고 다니는 거 봤죠? 나 초등학교 때 아이스케이크도 메봤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빚 속에서 살았죠. 평생을.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지. 나 뭐 초등학생이 뭐 힘든 뭐 지가 뭐 힘들겠어. 안 그래요? 잘 가르쳐주고 잘 키워주셔서 고마운 분이죠. 평행을 맞추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평행이 중요하고 대패로 확 쳐버리면은 실패할 확률이 커요. 디테일하게 봐가면서 단단한 흑단을 갈아 팔각도 모양을 잡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각. 흑단에 칼을 넣으려면 속을 파내야 하는데요. 활처럼 생겼죠? 활을 비빈다고 해서 활비비라 불리는 전통 공구입니다. 이게 위험하죠. 옆으로 하고 뚫고 나오면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느끼면 뜨거워져. 뜨거워져. 요즘은 드릴 같은 거 되게 잘 나오죠. 그러죠. 힘들고 손을 다칠 수도 있지만 전통 공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원천 기술이 없으면 우리 전통 문화는 끊어진다는 거죠. 원천 기술 모르고 우리 것을 모르고 가는데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수해 나가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지만 전통 기술이기에 지켜나가는 건데요. 일자로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자로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로 기울여 가지고 위에서부터 파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이게 한 90% 와서 하는 작업인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말 그대로 칼집이랑 칼자루 전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실패한 것들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이 묘지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해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칼날이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도의 형태가 다 갖춰지면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좋아. 다 들어가네. 옛날 사람들은 칼날을 칼집에 고정시킬 때 뭘 썼을까요? 송진입니다. 송진.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을 가열해서 끈끈한 상태로 만드는데요. 아니, 먹는 것도 아닌데 후후 부네요. 우으면서 안에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포 양을 보고 이제 숭룡공이 칼날과 칼자루를 결합할 때 가장 좋은 점성 상태를 제가 밑준비로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장인이 칼자루를 갖고 와 펄펄 끓는 송진을 붓는데요.
그대로 살까지 떨어져 나오지. 그래서 저기 항상 저기 집중해야 돼요. 고난도 칼자루 결합 작업이 끝났습니다. 넣은 뒤에도 수평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데요. 이게 관양장도의 오랜 전통 있는 저기 형태의 장도입니다. 이게. 모든 장도의 기술이 집결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은장도인 팔각도가 완성됐습니다. 반장님.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기대가 엄청 큽니다, 지금. 예, 저도 신경 정말 많이 썼습니다. 선물용으로 은장도 30개를 주문한 고객이 있어서 상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흥겹.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선물도 종류도 다양한데 대한민국에는 또 특히 장도랍다 이렇게 또 선정해서 우리 단순한 요즘 뭐 획일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고 정말 가치가 있고 마음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구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 그 세세한 부분, 그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더 이상의 뭐 만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세계가 담긴 납죽장도를 만드는 장인을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작가가 제 처입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전부 남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납죽장도는 인두로 대나무에 원하는 그림이나 글귀를 새겨 만드는 장도인데요. 사용하는 인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붓이 1호, 2호, 3호 있듯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촉감처럼 쓰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1호 붓. 이렇게 오래 있으면 짙은 선이 나오고 속도감 있게 하면 이렇게 연한 선이 나와요. 이거 할 때는 절대 침착하게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도 있잖아요. 차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들뜨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이 납죽을 못 손대요. 기분이 차라리 좀 안 좋을 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할 때 하면 너무너무 납죽이 잘 되고 기분이 들떠 있으면 납죽이 개인적으로 저는 안 돼요. 오늘은 선비의 고든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를 납죽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잘 그리는 문양은 따로 있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용문양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있죠. 여유주는 하나 그래요, 되게. 내가 마음이 풍요롭고 여기다 제 세계를 넣는 거죠. 어차피 창작하고. 둘째 건영 씨, 납죽을 배우고 싶어 곁에서 지켜보곤 한다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리는 그 대상들을 좋아해요. 단순히 사실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변형과 왜곡을 잘 시키는 게 저는 저희 엄마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어려서 납죽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걸 그림을 시켜서가 아니라 어린 게 항상 옆에 쳐다보다가 저걸 그린 것 같아서 추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납죽 같은 거 하기 싫을 때 한번 저렇게 보면 이렇게 미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뿌듯하죠. 그날 오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다루실 수만 있다면 정밀한 치수, 닳지 않는 내마모성, 독이 덜 생기는 내성심을 가질 수 있어 강제규곡으로는 STD-21이라는 불리는 강판 2장을 선물로 올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여기 있는 것도 다 구독자분이 해주신 겁니다. 이것도 레진이거든요. 이걸로 장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아들 팬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협조가 된 거라. 장도라는 문화를
진짜 시청자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21세기의 장도를. 그게 아주 뿌듯합니다. 저로서는. 예. 혼자서 혼자서 나아가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21세기의 장도를. 자, 저번에 철했으니까 오늘은 은이에요. 첫째 남중 씨는 장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문화재를 전승하는 자의 책무로서 스스로 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다. 1년 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도 열고 다양한 장도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1억을 호가하는 은장도도 있습니다. 남원에 다녀온 장인. 7장인한테 의뢰했던 장도를 찾아왔는데요. 장인들끼리 협업을 시도한 겁니다. 말 그대로 먹을 흩뿌려둔다. 먹을 뿌려놓은 느낌 든다. 추구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반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오칠한 칼집에 솥뼈 장식이 어울릴 것 같아 둘째 아들한테 솥뼈를 잘라달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솥뼈를 다룰 때 얇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은 특별한 경우여가지고 두껍고 작은 솥뼈를 톱으로 자르려니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잘 잘랐어. 아주 좋아요. 이걸로 잘랐어요? 이걸로 오칠한 칼집 위에 하얀 솥뼈를 붙이니 한결 고급스러운데요. 이제 가장 손 떨리는 마감 작업. 여기서 버려보면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마감 못 해보면 한순간 다른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줄이 이쪽 와버려요. 솥뼈만 깎아야 돼. 솥뼈를 깎아야 되는데 이걸 깎아버리면 장도 배를 불잖아요. 칠이 깎여버리니까. 드디어 장도 장인이 칠장인과 협업해서 만든 새로운 장도가 탄생했습니다. 과연 장인은 자신이 새롭게 시도한 이 장도에 몇 점을 줄까요? 항상 100% 만족은 없어요. 항상 보면은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이제 또 우리 장도에 또 변천사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박종군 장도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전통을 새롭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싶어요. 그 작품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우리 전통 문화를 갖다가 지켜간다는 거, 그것은 사명감이에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죠.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